정신병의 발병 원인들. 모든 병의 원인들은 크게 근본적인 요인과 근본적인 요인을 촉발시키는 간접적인 요인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병인 암의 경우 어떤 특정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발현되어 암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생활 속에서 그 특정 암 유전자가 자극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모에게서 나온 여러 형제가 모두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정신병 역시 어떤 한 가지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게 됩니다. 우선 정신병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이는 신경세포와 관계된 어떤 화학물질이 많거나 모자란 경우 혹은 뇌세포 손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거나 어떤 자극으로 인해 호르몬이 과잉으로 나오거나 갑자기 발작 증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들입니다.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정신병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와 정보가 제한적이고 개인마다 증상과 발생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알려진 몇 가지 외에는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들이 있을 뿐입니다. 가족력이 유전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그 충격과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신병 환자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충격적이고 커다란 스트레스입니다. 가족이란 그 피를 타고 났다는 묘한 심리 상태가 얽히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요인 두 번째는 체질적으로 병을 안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사고를 당하였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혹은 어떤 감염으로 발작 증세를 보이거나 소화기 때 질병이 만성적으로 발전되어 체질에 이상이 생긴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신연령이 아주 낮은 상태로 되거나 퇴행을 거듭하여 정신병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 몸에 커다란 이상이 생겨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서서히 안 보이게 되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거나 하는 경우 그 원인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아이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 답답함으로 정신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른의 경우라도 희귀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 정신병 환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판단력도 약하다 보니 이러한 장애에 대해 어른과 같은 냉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으로만 여기게 되어 정신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요인이나 인종에 따라 발생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유태인들이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아랍, 종교적인 신념으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당하고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은 그들 나름의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의 오랜 관습과 편견이 달라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편견이나 관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오랜 전통에 의하여 억압된 어떤 본능들은 정신병 발생의 원인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오래된 관습과 편견들이 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크기에 모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정신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나이나 성별에 따른 요인입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반항적이 되거나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고 너무나 감성이 예민한 경우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춘기 시절의 정신적인 방황은 자아가 너무 강하거나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을 지닌 아이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관심과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와 고통을 겪게 되고 우울함과 허탈함이 함께 밀려와 정신병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늙어간다는 생각과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고 사라진 청춘에 대한 안타까움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챙겨주는데 가버린 세월을 한탄하고
그에 못지않게 남성들은 고생하여 돈을 벌었건만 가족들을 위해 다 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 허망해하게 됩니다. 우울함과 허탈함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분노로 바뀔 정도가 되면 정신병 발생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을 과잉으로 느껴서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스스로 망상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한마디에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껴 화를 내거나 이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고 믿어버려 정신병의 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아들이기보다 엉뚱한 경계를 하거나 화를 내고 내쫓아 버리는 행동은 자신의 나약함을 과잉으로 방지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는다는 것보다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욱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중독 증상에 의하여 뇌의 손상을 일으키는 기질적인 원인입니다. 환각물질을 계속 사용하였다거나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몸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고통을 계속 가하여 점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수면장애로 수면 박탈 현상을 가져오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합니다. 마약을 하는 경우 평생을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중독이라는 것은 참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그 중에서도 마약 중독의 경우는 정말로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각 개인이 지닌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유아 시기에 주된 양육자와의 관계 등은 정신병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적인 성향이나 투쟁적인 성향이 성욕으로 발현되면 성도착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에 잠재된 심리적인 공격성이 성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생리적으로 건강한 성욕과는 전혀 다르며 흔히 말하는 변태 성향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정신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내부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으로 풀어내는 것은 정신병으로 발전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상대적인 것이라 정신병으로 발생되는 원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일도 있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고 어떤 한계를 넘어가게 될 때 정신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사랑받고 보호받지 못하였을 경우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양육자가 엄마가 아니더라도 보호자와의 사이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사랑받는 관계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따르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정신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관계 형성에서 실패한 것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회복하기 어렵고 왜곡되거나 변형된 상태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굳어지면 정신병적인 성격이 뿌리를 내리게 되거나 문제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최초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들인데요. 흔히 겪는 드러난 가족 문제나 심리적이고 신경증적인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족 문제는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의 상태로 가족 중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가족 모두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별거나 이혼, 부모 중 알코올,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가 있거나 정신병 환자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는 정신병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신경증적인 가족관계란 예를 들면 배우자 간의 갈등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병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배우자 간의 갈등은 팽팽한 심리전으로 몇 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며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요한 정신병 요인이 됩니다. 과잉보호나 무관심은 극과 극으로 보이지만 그 해로움은 거의 같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이 일그러지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정신병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또 한편에 거부나 증오, 폭행, 학대 같은 경우 심리적인 갈등이 다른 갈등을 낳고 점점 커져서 병을 일으키므로 덮어두지 말고 그때 풀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